안녕하십니까. 수성뷰티학원 국영수 관장입니다. 미용교육의 중심, 아름다움의 시작.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수성뷰티학원은 미용에 입문하는 학생들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용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해가 필요한 단원의 개념 정리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다면 오늘 또 열공 시작해 보기로 해요. 자, 미용사 자격증은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모두 피부에 속해 있는 것들이라서 피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피부학은 우리 미용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완전히 이해해야지만 시험을 칠 때 다른 부분까지 다 이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부를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그래서 여기까지가 표피고 진피고 피하 조직인데요. 피부 전체의 두께는 그러니까 표피와 진피의 두께는 2m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표피의 두께는 10분의 1 정도 되는 0.2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표피를 또 5등분으로 나누어요. 여기 각질층, 여기 투명층이 있는데 투명층이 빠졌어요. 투명층은 손과 발바닥에만 있다고 해서 여기 빼고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과립층, 그리고 가시층. 가시층은 다른 말로 유극층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시가 있다. 가시 극자를 써서 가시가 있다는 뜻으로 유극층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저층까지 각, 투, 과, 유, 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그래서 보통 외울 때 각, 투, 가, 유, 기 앞자리만 똑똑돼서 그렇게 외운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피층은 이렇게 5층으로 나눠지고 진피층은 여기 기저층이 표피의 기저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유두층이라고요. 왜냐하면 유두 모양으로 생겼다. 가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진피의 위에 부분을 유두층이라고 하고요. 아래 부분은 망처럼 짜져 있다고 망상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피층은 5층, 진피층은 2층으로 되어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하 지방층은 사람마다 그 두께가 다 다르죠. 지방이 많은 사람은 또 더 두꺼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혈관이 흘러요. 동맥혈관과 정맥혈관. 빨간 건 동맥이고 파란 건 정맥이죠. 동맥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여기 피부의 것, 뭐 맞닿는 마지막 부분 모세혈관, 그러니까 아주 가는 혈관까지 이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가서 영양을 공급해 주고요. 그 영양을 받아서 여기 기저층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다선 영양소를 가지고 가는 건 정맥이에요. 찌꺼기를 가지고 가는 건 정맥인데 다선 산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 이산화탄소와 찌꺼기를 가지고 정맥이 폐로 가서 다시 교환해 가지고 맑은 산소랑 다시 교환해서 우리 몸에 다시 돌리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동맥과 정맥이 모세혈관까지 뻗어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신경이에요. 노란색. 신경은 뭐
촉각, 통각 이렇게 우리 몸의 감각기들이 여기 끝까지 뻗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가 들어가 있는 요 주머니를 모낭이라고도 하고 모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모낭 주머니니까 모낭이라고 하죠. 모낭, 모공이라고 하는 이 주머니 안에서 여기 모모세포가 분열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여시에 모세혈관에 영향을 받아서 모세포가 분열을 하는데요. 분열을 하면 뭐가 자라게 되고 밖에 나와 있는 바깥쪽 모는 모관부, 여기 안쪽 부분은 모건부인데요. 이렇게 해서 모가 자라요. 그리고 모 옆으로 이렇게 피지샘이 흐르고 있는데요. 피지샘이 있는데 이 피지는 밖으로 모를 타고 밖으로 흘러나와서 피부의 최고 바깥층에 기름막을 형성해줘요. 이 기름막은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기름은 위쪽에, 물은 수분은 안쪽에 있어서 기름막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많은 사람들은 피지가 많이 나와서 기름이 피부 바깥층에 많이 쌓이고 번들번들거리게 되니까 이런 피부는 지성 피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름이 너무 적어서 바깥층에 기름이 없어서 수분이 다 증발하고 각질이 빨리빨리 탈락되는 이런 피부들은 건성 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성과 지성 피부는 이렇게 정해지고 여드름 피부는 이 모공 안에 피지가 흘러나오지 못하고 막히거나 이 각질을 빨리빨리 제거해 주지 않아서 여기 막혀 있으면 균들이 와서 우리 면역세포와 전쟁을 일으켜서 곪게 되는 현상이 여드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한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샘은 땀샘인데요. 한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에크린성과 아포크린성이란 땀샘으로 나누는데요. 에크린성은 작은 땀샘, 아포크린성은 큰 땀샘이라고 해요. 자, 작은 땀샘은 온몸에 다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땀샘은 겨드랑이, 그러니까 애과 부위나 다리의 세부 쪽 이런 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모근부 옆에 이렇게 근육이 작은 근육이 있는데요. 요거는 임모근이라고 해요. 모를 세우는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놀라거나 무서움이 느껴졌을 때 털이 쓰는 거를 이 근육이 단축되었을 때 털이 쓰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놀라거나 하면 이 근육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모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퍼피청, 진피청을 공부할 텐데 여기서 그 피부의 표피청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표피청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진피랑 우리 몸의 부속기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표피청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는 피부의 가장 표면층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 유해 물질 등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기관들 중에 피부가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바깥층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거 모세혈관이 여기까지 뻗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여기에 뻗어서 여기 케라티노사이트라는 세포예요.
각질 형성 세포인데 얘들이 올라가서 각질이 돼요.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다라고 말하고 케라티노사이트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케라틴셀, 사이트나 셀은 다 세포라는 뜻이죠. 그래서 케라티노사이트, 케라틴셀, 케라틴 세포, 각질 형성 세포 이렇게 모두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가 점점 올라가면서 동그랗게 납작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납작하게 변하는데요. 과립청에서는 이렇게 납작해졌다가 각질청에서는 핵이 없는 무핵청이 됩니다. 그래서 각 우리가 기저청에서 각질 형성 세포가 분열을 해서 생겨나서 여기 각질청까지 가는데 14일, 각질청에서 우리가 탈각되는 데까지 14일에서 모두 28일이 걸리는데요. 요걸 각화주기라고 해요. 각화주기는 28일이 소요된다. 요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표피층에 있는 세포, 요거는 멜라닌 세포예요. 멜라닌 세포는 색소 형성 세포라고도 하고요. 멜라닌 세포라고도 하고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셀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멜라닌 세포는 세포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멜라닌 세포는 각질 형성 세포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요 자리에 가만히 있고 색소만 만들어내요. 그래서 색소를 만들어내서 각질 형성 세포한테 주면 각질 형성 세포가 이 색소를 가지고 각질층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올라가서 머무르게 되면 기미와 주근깨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몸이 흑인, 백인, 황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어느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보다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과하게 나타나서 피부 병변이 생기는 현상 그게 기미, 주근깨 이런 잡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색소를 만들 때 왜 만들어내냐면 자외선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그 피부암도 일으킬 수 있고 그 진피청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다 녹여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만들어서 위로 올려보내서 그늘막을 쳐줘요. 그래서 자외선을 너무 받으면 이렇게 잡티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으로 자외선을 좀 차단해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색소 형성 세포는 하나의 면역 기능인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만들어서 위로 올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피층에 있는 또 하나의 세포가 있죠. 랑게란스 세포라고요. 이 랑게란스 세포는 표피층의 유극층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랑게란스 세포인데요. 얘는 유극층, 가시층에 머무르면서 바깥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나쁜 균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 체외곽 바깥청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머케일 세포는 촉각 세포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기 뭐 통증이 온다든가 압력이 온다든가 뭐 아픔이 느껴진다든가 이런 촉각을 느끼게 되는 머케일 세포 그리고 우리가 외울 때는 각두가육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곡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뒤쪽에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뒤쪽에 있네요. 뒤쪽에 가서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볼게요. 기저청, 그러니까 요 청이 기저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표피의 제일 아래청 기저청은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는 세포층이다. 그리고 원추형의 세포가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축 이렇게 길게 생긴 세포가 단청으로 이루어진 게 기저청이다.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와 색소 형성 세포, 그러니까 케라티노사이트와 멜라노사이트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촉각세포인 머케세포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표피층에 있는 세포 네 가지가 있었어요. 각질 형성 세포, 색소 형성 세포, 머케일 세포, 그리고 랑게란스 세포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표피의 기저청에 있는 세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오면 랑게란스 세포는 표피의 유극청에 있죠. 그래서 기저청에 있는 세포는 이 세 가지 세포이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극청은요, 아까 가시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시처럼 보이는 돌기들이 세포 사이사이에 연결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시처럼 보인다 해서 가시청이라고 하는데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관이 있어요. 이 관이 가시처럼 보여서 가시청 또는 유극청이라고 해요. 이 관 사이사이로 세포들의 영양소를 서로 주고받아요. 필요한 영양소를 서로 주고받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유극청에는 랑게란스 세포가 존재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는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길 바래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과립청인데요. 과립청은 각화유기질 가립, 케라토히알린. 우리가 케라토히알린이란 말이 문제에 나와요. 유기질 과립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립청은 유기질 과립인 케라티노 히알린이 존재하는 청이다. 본격적인 각질화가 일어나는 무핵청이라고 했어요. 무핵이라는 건 핵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과립청에는 핵이 없는데 요 그림을 잘못 그려뒀죠. 그래서 여기는 핵이 없는 청이다. 핵이 없는 청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핵이 없는 청에는 레인 방어막이 존재한다. 투명청은 손과 발바닥에만 있다고 했는데요. 과립청은 몸 전체에 있는 피부 바깥청에 존재하는 청인데 이 투명청과 가립청 모두 레인 방어막이 존재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레인 방어막은 밖에 있는 수분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물질의 침투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인 방어막이 존재한다. 과립청의 레인 방어막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투명청은 손과 발바닥에만 있고요. 투명청도 무핵청이고 무색청이에요. 투명청에는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 수분 침투를 막는 반유동성 물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과립청에는 케라티노 히알린이란 과립이 존재하면서 여기 그 레인 방어막 역할을 하고요. 투명청에는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이 있어서 수분 침투를 막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도 꼭 외워두셔야지 돼요. 자, 레인 방어막은 외부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요.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요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각질청만 남았어요. 각질청은 케라티노사이트가 점점 올라가서 각질이 돼서 떨어지는데요. 이 각질은 보통 수분을 10%에서 20% 정도 함유하고 있고 정상 피부의 경우에 이
각질청의 각질 두께가 15청에서 20청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각질이 죽은 세포가 비듬처럼 박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 아까 제가 유분막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위에 그 피지샘에서 유분이 나와서 유분막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분막 안쪽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들이 있고요. 이 수분은 천연보습인자라고 해요. 이 천연보습인자는 세라마이드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라마이드가 4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천연보습인자는 요거 각질청 한번 자세히 보면, 각질청은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데, 우리 정상 피부는 15청에서 20청 정도 이 각질청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유분이 위로 올라와서 유분막을 쳐주고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유분이 너무 없어서 이 유분막이 없으면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천연보습인자가 존재하지 못하고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 각질이 원래는 15층에서 20층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얇게 떨어져 나가요. 말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10층, 10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피부 바깥층이 굉장히 얇아지면 예민한 피부가 돼요. 피부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유분이 없을 경우 일부러 인공적으로 유분막을 쳐주는 게 크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크림을 발라서 유분막을 만들어주고, 이 유분막에 의해서 이 천연보습인자인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건성 피부는 유분이 좀 많이 든 크림을 발라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포 사이사이에는 이 세포들을, 각질 세포들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간 지질이 있어요. 세포간 지질은 이 각질들을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위에 유분이 부족하면 이 세포간 지질도 유지되지가 못해서 각질이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그 위에 유분막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포간 지질에는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40%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화장품 성분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연보습인자는 피부의 유분막 안쪽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수분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천연보습인자 NMF,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트,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수용성 성분을 총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아미노산 40%, 젖산 12%, 피롤리돈 카르본산 12%에서 아미노산이 40%를 차지한다. 아미노산은 나중에 자꾸 합쳐지면 단백질이 되는 성분이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부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피부는 수분, 지방, 단백질, 무기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피부의 pH는 땀과 피지가 혼합되어서 피부 표면을 덮고 있는 상성막, 아까 제가 말했죠. 피지와 땀이 함께 섞여가지고 우리가 피지막을 피부 최고 바깥층에 형성하는데, 얘는
수소이온 농도인 pH가 4.5에서 6.5 약산성이라고 해요. 자, 이따가 pH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pH는 땀의 분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세안 후에 피부는 알칼리 상태가 되고 비누는 알칼리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잠깐 알칼리 상태가 되는데요. 2시간 정도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데 이거를 중환응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항상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pH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pH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pH는 수소이온 농도예요. 수소이온 농도인데 여기서 우리 피부의 pH는 얼마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4.5에서 6.5라고 했죠. 자, 우리 피부의 pH는 여기에 해당해요. 4.5에서 6.5 이쯤 돼요. 자, pH는 여기가 7이 0에서부터 14까지 있는데요. 7이 중성이고요. 0에서 6까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성이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알칼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산성은 그 부식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산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알칼리는 비누, 표백, 이렇게 세정 효과가 뛰어난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피부는 여기 4.5에서 5.5 되는 산성 중에도 약산성이에요. 그래서 약산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강산성을 띠죠.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위액은 한 1에서 2 정도 되는 강산성을 띠고 있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다 잘게 부수고 산화시켜서 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식초가 한 2% 정도 되고요. 레몬 2% 정도 되고 그래서 이 정도 pH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혈액, 우리 몸의 혈액은 중성이에요. 그래서 7 정도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세정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표백제고 우리가 비누가 한 12 정도, 표백제가 한 1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파머에게 많이 쓰는 아모니아수 이런 게 11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수 우리가 마시는 물 이거는 7 정도의 pH를 띠고 있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레몬 주스 이런 거는 산이죠.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주스 이런 거는 산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H가 뭔지 이제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자, 피부의 기능은 보호 기능이 있고요. 체온 조절 기능이 있고 감각 기능, 분비 및 배출 기능, 흡수 기능, 비타민 D 해가 들어오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기능이 있고요. 저장 기능,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막 섞어서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책에 보시면 이런 문제 보호 기능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지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거는 다 책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자, 오늘 배운 것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표피청은 기저청에서 케라틴 세포, 케라티노사이트, 케라틴셀, 각질화 세포가 이름 너무 많죠. 이런 세포가 분열하여서 각질이 방리되는 현상을 각질화라고 하고 주기는 한 28일 정도 걸린다. 이 표피청에서 각질청은 세포간 지질에는 각질청의 세포간 지질에는 세라마이드가 40%를 차지한다. 요런 거는 문제에 잘 나오는 거라서 특히 피부
자격증 따실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각질청 수용성 물질 뭐였어요? 천연보습인자, 천연보습인자라고도 나오고요. 또 NMF라고도 잘 나와요. 그래서 천연보습인자, NMF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아미노산 40%, 젖산염 12%, 그리고 피롤리돈, 카르본산 12%, 요소가 7%다.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명청, 투명청은 손과 발바닥에만 존재하는 무핵 무색청이고 엘라이딘이 존재해서 레인 방어막 역할을 한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립청, 과립청은 케라토히알린이라는 과립이 있다라고 했죠. 유기질 과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립이 존재해서 레인 방어막 역할을 한다. 과립청은 무핵청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극청, 각시청인데요. 여기는 표피 중 가장 두꺼운 층이에요. 그리고 랑게란스 세포가 존재 있죠. 면역 세포예요. 그리고 여기 유극청에서는 세포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통로가 가시로 보인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저층, 기저층은 각질화 세포, 케라틴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는 곳이다. 여기에는 세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저층에는 각질 형성 세포, 멜라닌 세포, 머켈 세포, 촉각 세포가 존재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것 살펴봤어요. 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에드웨이 필기책 참고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